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링 기론 제1회 모의고사를 실제 문제 푸는 방법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 1번의 정답이 보여요. 2, 3, 4, 5번을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문도 전체적으로 모든 지문을 하나하나 단어를 다 읽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핵심 단어를 발췌해서 그 부분만 딱 체크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실제 풀이 과정 들어갑니다. 1번.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감자는 관중 서비스로. 이게 기억나면 되죠. 그래서 개발 및 공급업, 비주기 다 들어있어요. 관중 있죠. 그 다음 관리업 있어요. 그 다음 임대업 있는데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관 없음으로 기억을 했죠. 4번이 틀린 답. 2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틀린 것의 체크. 첫 번째,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시계하고 있는 토지, 휴한지, 공지 X,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맹지, O, 토지 등기의 한 단위, 필지, 획지 X, 대분류 안에서 소분류 상호간에 바뀌어지고 있는 중의 땅은 이행지, O,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3개. 3번, 유량 저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유량은 일정 기간인데 일정 시점 X, 저량은 일정 시점에 쌓여진 양, 일정 기간 X. 3번, 저량, 제자가 통부인, 재고량, 자산가치. 주택거래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한 양, 유량. 그래서 X. 유량의 예, 새롭게 만들어진 양, 신규 주택 공급량, 유량. 수입비용, 유량. 통화량은 제자가 통부인의 통, 저량. 답은 5번. 4번.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얘는 가격 이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X. 곡선 자체의 변화인데 곡선상의 점이동 X. 답은 1번. 5번. 가격 탄력성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평선 그려놓고 수요 증가 상하 변화 없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고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5.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수평선 그려놓고 수요 감소, 초과 공급에 따라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수평선 가격 불변. 거래량만 감소. 3번.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그어놓고 수요 증가, 초과 수요 가격은 많이 상승. 5. 균형 거래량, 좌우 변화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다. 5.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그어놓고 수요 감소,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좌우 변화 없으니까 5. 그럼 답은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일수록 그럼 상하 변화는 작고 가격 적게 변하고 좌우 변화는 크다. 균형 거래량은 많이 변한다. 그래서 답은 5번. 6번.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물어봤구나. 그럼 분리수거. P는 P끼리 모으고 수량은 수량끼리, 금액은 금액끼리 모으면 된다. 그러면 그때 T 시점은 마이너스 2P와 3P를 마이너스 떼고 더하니까 5P는 1000, P는 200. P200을 P 대신에 대입시키면 QS는 600. 이번엔 T 플러스 1 시점 마이너스 2P와 3P, 5P는 2500, P는 500. 500을 P 대신에 대입시키면 1000. 그래서 2500에서 1000을 빼면 1500. 고로 가격은 300 상승, 거래량은 900 증가. 답은 2번. 9번. 탄력성 문제구나. 그럼 가격 탄력성에는 가격을 곱하자. 그때 5%에 0.6 곱하면 5 곱하기 0.6은 3. 중요한 건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로 끝나야 되는데 전체 수요량이 2% 증가로 끝났다면 다른 요인에 따라 5%만큼 수요량이 증가. 수요량이 나오면 무조건 나눈다. 순화시. 그래서 나머지 하나 주어진 소득 탄력성 0.5로 나누면 5 나누기 0.5는 10. 10% 증가. 7번에 3번. 8번. 경기순환 틀린 것. 1번. 순환적 변동과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 비주기적 변동 합쳐져서 복잡 다양하게 나타난다.
2번. 정책 변화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무작위적 변동. 대학교 근처 방학, 계절적 변동. 4번. 상향시장, 올라가고 있는 시장, 기존 가격은 가장 낮다.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 4번이 틀린 답. 9번. 거미집 이론이구나. 그럼 이 거미집 이론 부분에 탄피, 피와 피 탄력성, 그리고 수탄수, 수요가 더 탄력제면 수렴형. 고로 QD 앞에 3이 있으니까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1. 이번에는 4로 나눠주니까 4분의 1. 3분의 1이 더 크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 수탄수, 수렴형. 4번, 5번, 1번 둘 중에, 지금 셋 중에 하나. 그 다음 비부동산, QD 앞이 1이니까 2 그냥 읽어주고, 탄피, 탄력성은 2. 그 다음 3Q 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2. 2 똑같으니까 순환형. 그럼 순환형이 아닌 5번을 또 지워주면 1번 아니면 4번. 그때 A 부동산 상품이 가격이 5% 상승, 그럼 수요량은 감소인데 B 부동산 상품 수요량 4% 증가.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대체제. 답은 4번. 10번. 이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 계산 문제, 정보 가치는 차 안됨 할인. 딱 적어놓고 차이. 48400 마이너스 24200. 두들기면 24200. 그리고 안됨. 개발될 확률이 40%니까 안 될 확률은 60%. 0.6 곱하고. 할인율 확인 10%니까 1.1로 나눠주는데 2년 후니까 2번. 나누기 1.1, 나누기 1.1. 그러면 계산기는 12000. 12000은 4번에 1억 2천만 원. 답은 4번. 11번. 허프의 확률 모델. 허프의 확률 모델 무조건 크기 밑으로 거리 깔고 마찰계수 승수. 10제곱해주면 100으로 나눠줬으니까 50. 비할인점 2만 밑에 10 깔아주고 제곱이니까 100. 그러니까 200. 그럼 전체는 250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할인점 50. 그럼 250을 분모, 분자에 50. 그럼 얘는 20%. 그래서 50만에 0.2 곱하면 10만. 거기에 중요한 건 도시인구 60%. 그러니까 0.6을 또 곱해주면 50 곱하기 0.2 곱하기 0.6은 6만 명. 그래서 답은 1번. 12번. 지대이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기억. 리카르도. 지대 발생 원인을 토지 희소성 5. 수학 체증의 법칙이 아니라 수학 체감의 법칙. 그래서 기억 X. 니은, 마샬, 준마이. 기계장비. 장기적으로 소멸. 장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X. 디귿, 마르크스. 점막. 절대적으로 똑같은 건 생산비. 토지의 소유로부터. 토지 소유, 절대적. 생산비로 판단. 5.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X. 그 다음, 리을. 티네는 도시로부터 거리, 농작물의 재배 형태 달라진다는 점, 수송비의 차이, 지대의 차이. 5.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리을. 답은 3번. 13번.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버제스, 동심원 이론, 동네버스. 5.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에 가까이 접근. 5.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3번. 해마, 인어공주에서 교통수단.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 증가. 함에 따라 지대는 감소. 교통비의 중요성 강조. 5. 3번. 선호한다 호이트의 선형이론. 교통망의 축중심, 고소득층이 위치. 교통망, 고소득층.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이 주장한다, 거주한다. 3번 X. 13번은 3번. 14번. 공공재.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공공재는 배제되지 않고 경합하지 않는다. 2번. 사적 시장에 맡기면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 공공재, 공원.
정의 외부효과 유발. 5번. 공공재의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시장 실패 요인의 수정, 시장 경제. 그래서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그래서 X. 5번이 틀린 답. 15번.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 간접 개입 수단. 돈 또는 정보, 공공토지 비축, 수요자 공급자, 직접적 개입, 임대료 보조, 금, 간접적 개입, 간접적, 취득세 금, 간접적, 공영개발, 수요자 공급자 역할, 직접적, 소득세 세금, 간접적, 토지정보체계 정보가 돈, 그래서 간접적, 분양가 규제, 가격을 직접 규제한 거니까 직접적 개입, 총부채 상환 비율 DTI에 의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결정되니까 간접적 개입. 그래서 간접적 개입은 임대료 보조, 취득세, 양도소득세, 토지정보체계 구축, 총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답은 5개. 16번. 토지 관련 제도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1번. 토지비축제도 정부가 토지 매입, 보유, LH공사가 담당. 5. 2번. 지구단위 계획. 단위는 수미양, 성조표 단위. 도는 도시계획,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일부라고 나왔으니까 5. 3번. 개발권만 양도제,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진 지역 개발권만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되고 있는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 17번. 용도 지역지구제 옳지 않은 것. 용도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목적. 정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이 틀린 답. 17번은 1번. 18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에 모두 해당하는 것. 취득세, 취득시니까 X. 상속세, 상속으로 취득, X. 양도소득세, 양도시니까 X. 재산세, 종합소득세 중에 보유 기간 중에 내는데 더 큰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큰 거는 국가가 갖는다. 3번이 답. 19번.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소자 이자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소자 이자, 집으로, 지분. 소득이득 찾으면 순영업이득 5천만 원. 적고 자본이득. 자본가치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부동산 가격에 곱한다. 10억의 1%는 1천만 원. 대출 이자율은 당연히 대출 금액에 곱한다. 이게 이자. 6억의 4%는 2,400. 6천에서 2,400 빼면 3,600. 3,600을 자기자본 4억으로 나누면 36 나누기 4는 9%. 2번이 답. 20번.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경기 침체로 수익성 악화, 사업상의 위험. 5. 니은.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를 대출하면 물가 상승 시에 똑같은 이자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좀 더 작은 이자를 받는 거니까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커진다. 낮아진다. X. 니은 X. 그래서 기억이 5니까 기억이 없는 2번과 3번과 2번, 3번을 지우고 니은이 X니까 니은이 들어있는 4번을 지우면 답은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 디귿은 공통으로 있으니까 리을이 맞는지만 판단. 리을.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 그럼 개별 부동산의 위험,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우산을 쓰면 피할 수 있는 건 B. 비체계적 위험. B는 우산 쓰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리을 X. 리을이 X인 순간 리을이 들어있는 5번 지우면 답은 1번. 21번.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 위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한다. 요구 수익률보다. 5. 2번. 지배 원리, A 투자안과 B 투자안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위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B가 위험이 더 크다면 B가 선호된다. X. 답은 2번. 22번. 화폐 시간가치 계수 틀린 것. 1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계산할 때 복리 방식을 채택한다. 복리 5. 2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저당 대출 받은 경우. 원리금 균등상환액 구할 때는 대출원금의 저당상수 곱한다. 저당상수를 곱한다. 5. 3번. 10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5억을 모으기 위해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
적금 부을 때 사용하는 건 적립액 계산할 때는 감채기금 개수를 곱한다. 월이니까 월 기준 5.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연금에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연금의 내과 계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 23번 세후 현금 수지를 산정할 때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를 적어놓고 이 부분에 양도시의 내용을 제외하면 됩니다. 임대료 수입, 가능총소득, 그 다음 자본이득세는 양도시니까 X, 이자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계산할 때 사용되고 영업외 수입, 기타 소득 사용할 때 계산할 때 사용되고 매도경비는 매도시니까 양도시니까 X, 대체충당금, 과세상소득 구할 때 뿔때 마감. 그래서 지금 사용되는 건 4개. 24번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수지, 세후 현금 수집 계산.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를 순서대로 쫙 적어놓고 가능총소득부터 시작합니다. 5천만 원. 가능총소득 5천. 공실이 가능총소득의 5%만큼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남아있는 걸 계산하니까 95%가 남으니까 5천 곱하기 0.95는 4750. 여기서 영업경비 찾아서 350 빼면 4400.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빼는 거니까 원금 상환액 400에 이자 비용 600을 더하면 1000을 빼면 3400. 이제 과세상소득을 구할 때 전원순위 뿔때 마감해서 순영업소득 4400에서 들어가 보면 4400에서 순은 빼는 거니까 이자 비용 600을 빼고 뿔때 마감 플러스 대체충당금 플러스 200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200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00 지워버리면 3800. 3800의 영업소득세율 20%를 곱하면 760만원. 760을 영업소득세로 빼주면 계산기는 사랑스럽게 속삭입니다. 2640. 답은 2640. 답은 1번. 25번. 투자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투자기간 동안 취득보유양도 모든 현금으로는 반영. 그래서 모든 현금으로는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계산 과정은 복잡. 2번 단순회수기간법 할인하지 않으니까 화폐시간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5. 3번 순현재 가치 빼서 크기 비교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 0이 됐다면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 같은 거니까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1과 같다. 0순위 1수 찍는다. 3번 5. 4번 경제성 분석,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순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5번 복수의 투자 결정 시 순현가법과 내부승률법의 결과가 달라지면 예쁜 놈인 순현가법으로 간다. 내부승률법에 의한다. 5번이 틀린 답. 26번 비율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1번 채무불이익률은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영업경비, 경저세는 조에서 나간다. 유효총소득에서 나가야 되는데 순영업소득에서 나간다. X. 2번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은 1 마이너스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로 뺀다.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은 다르다. 2번 X. 3번 부채 비율은 부채가 분자, 부채도 사는 집에 산다.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5. 대부 비율이 60%면 내 돈의 비율은 40%. 40으로 60을 나누면 6 나누기 4는 150. 부채 비율은 150%. 답은 3번. 27번. 괄호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A방식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 동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3번 아니면 4번. B. 원금 상환액이 매기 동일.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래서 답은 3번. 28번.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는 주택저당채권 M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고 있다. 5. 시장 이자율이 시장에서 지금 빌리는 돈의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시장에서 빌려서 기존 돈을 갚는 건 분리. 5. 3번. 자금 조달 방법 중 리츠와 신디케이트, 지분금융. 항상 지주편을 드는 건
지주편 리신조, 리츠와 신디케이트 지분금융. 5. 4번 조인트 벤처는 5. 다수가 아닌 소수의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지분금융의 특성. 그래서 다신 틀리지 말자. 기억나면 되죠. 4번이 틀린 답. 29번. 부동산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우리나라 자산 유동화 증권 ABS 제도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5. 다계층 저당 채권 CMO, 트렌치치치.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이 각기 상이한 여러 종류의 채권. 5. 3번. 저당 대출 자동이체 채권 MPTB는 저당 채권 이체증권 MPTS와 주택저당담보부 증권 채권 MBB의 혼합한 성격. 5. 4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는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 증권으로 콜방어 세 글자, MBB 세 글자,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 30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 오자마자 마친다에서 자기관리 리츠 5억, 위탁관리 리츠는 3억 원. 5.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최저자본금은 5에서 2 더하면 7 곱하기 10, 70억 이상. 5. 3번. 공인중개사 자산 운용 전문 인력 5인 이상 5년 이상. 그래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4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스스로 관리하니까 본점 위에 지점 설치 가능.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서류상회사 본점 위에 지점 영업소 설치 불가. 5.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해달라고 현금을 출자하니까 출자 시, 설립 시에는 현물 출자 불가능. 5. 최저자본금 확보한 후에는 현물 출자 가능한데 부동산 관련 자산, 부동산만 가능하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답. 31번. 도시스프롤 나쁜 놈. 틀린 것은 1번. 도시성장이 무질서 불규칙. 5. 2번. 도시 외곽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도심 한가운데서 주로 발생. 2번이 틀린 답. 32번. 입지계수 문제. Y산업의 입지계수의 큰 도시 순서. 그러니까 X산업은 다 지워버리고 Y산업의 전국 고용률을 먼저 분모로 구해놓고 23 나누기 43은 0.534 적어놓은 상태. 각각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에 Y산업의 고용자 수를 전체로 나누면 3 나누기 5는 0.6, 6 나누기 11은 0.545, 8 나누기 12는 0.666, 6 나누기 15는 0.4. 그래서 분자의 크기순이 결국은 분수 전체의 크기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B, CAB. 답은 1번. 33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방식,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 기업, 토지 소유자 토지 제공, 개발업자 자금 제공. 개발된 부동산 토지와 자금의 비율로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것. 등가 교환 방식. 답은 3번, 4번 둘 중에 하나. 니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 이전. 신탁회사,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신탁. 그래서 신탁 개발 방식. 답은 4번. 34번. 부동산 마케팅 틀린 것. 1번.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성 중 구매자의 욕구 만족시켜주는 특징. 5. 2번.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가 시장 점유를 한다. 공시, 수고. 공급자 5. 표적 시장 선정, 틈새 시장 점유하면 시장 점유율 높아진다. 관계는 기존 고객과 맺더라.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 5. 4번 STP 전략, 세표차,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그 다음 포지셔닝, 차별화된 위치를 선정한다. 5번 관계 마케팅, 아이다의 원리, 관화가 아닌 고화, 고객 점유 마케팅. 답은 5번. 35번.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가치는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 실제 지불한 금액은 가격 프라이스. 1번 X.
2번. 가격은 효용의 중점.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 포함. 효용의 중점을 두는 것. 얘는 가치. 3번. 가격은 실제 부동산에 대한 실제 지불된 금액, 지불된 순간 과거의 값. 5.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 추계했지만 현재 값으로 할인한 현재 값, 미래의 값이라고 해서 틀린 문장. 4번. 가치는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생각. 아직 화폐적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추상적. 4번 X. 5번. 가치가 상승하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 가격도 상승하나 가격을 서로 높게 지불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5번. 36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개별 분석을 한다고 해서 지역 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 나오는 게 아니다. 얘는 지역 분석. 2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유사지역, 그 둘을 포함한 동일 수권이다. 답은 2번. 37번. 감정평가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옳은 것. 첫 번째, 기억, 원가 방식, 적산법과 원가법. 그래서 답은 1번, 2번 중에 둘 중에 하나.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평가 방식인 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답은 1번. 3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 그러면 지금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니까 주어져 있는 내용의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2호를 선택. 지가 변동률도 상업지역 선택 4%. 그러면 2호에 4% 상승이니까 104, 1.04. 그리고 지역 요인은 동일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2호 곱하기 1.04 가로 조건 10% 우세 1.1, 110%. 획지 조건 20% 열세하니까 80%, 0.8. 곱하면 2호 곱하기 1.04 곱하기 1.1 곱하기 0.8은 계산기 사랑스럽게 속삭인다. 22.88. 2288로 되어 있는 건 답은 3번. 39번.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은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확인하고 정액법이니까 지금 정해진 액수를 먼저 그 상각률을 구하면 전체 100%에서 잔존가치율 확인 10%. 그럼 전체 90%를 50년에 걸쳐서 상각하니까 해마다의 상각 비율은 1.8% 곱하기 준공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5년 경과됐으니까 5 곱하면 전체 중 9% 감가 수정. 전체 재조달원가가 4억이니까 9에 4를 곱하면 9 곱하기 4는 36. 답은 3번. 40번. 감정평가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건물은 만들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고 달아 없어지니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X. 2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 구분평가 5. 임목의 평가는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과거 소원은 일거양득. 그래서 소경목립은 원가법. 답은 2번.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읽고 어떤 부분을 읽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똑같이 풀어보시면 제가 푸는 정도의 속도로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로 읽어가면서 푸니까 이 정도가 걸린 거지 실제로 풀면 제가 31회 때 실제 문제를 풀 때 27분 정도에 다 풀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연습이 되면 여러분들도 적어도 35분에 아는 문제들만 골라서 다 푸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연습하셔서 제가 푸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도 꼭 익히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